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 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건데요. 검찰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 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의 앵커 멘트다. 직전 검찰총장을 지낸 유력 대선 주자의 가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무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대 사건마다 검찰의 조국 일가족 수사에 화력을 퍼부었던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도 모자랄 사안이다. 3년 구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염두엔 둔 것은 아닌지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져야 정상이었다. 실상은 어땠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검색 결과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이날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한 기사는 단신인 속보를 포함해 총 43건이었다. 윤석열로 검색되는 기사가 총 262건임을 감안하면 실로 초라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43건 중 대부분은 건조한 스트레이트거나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최 씨 측 주장을 충실히 전한 기사가 다수였다.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윤석열 장모로 검색되는 기사는 118건이었다. 검색 기간을 한 달로 늘려보면 어떨까? 같은 기간 최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뭄에 콩 나듯 한 보도가 아닐 수 없었다. 단순히 재판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 별다른 취재도 없었고 언론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조국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였을까? 대신 언론이 관심을 집중한 윤석열 보도는 따로 있었다. 보수경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단독으로 띄워주는 윤석열 열공 행보가 아니다. 이들 언론이 진짜 열광한 것은 윤 전 총장의 본격 정치 행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 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건데요. 검찰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1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 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기사의 앵커 멘트다. 직전 검찰총장을 지낸 유력 대선 주자의 가족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무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대 사건마다 이미지 출처 등 후 MBC 화면 캡처 검찰이 조국 일가족 수사에 화력을 퍼부었던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도 모자랄 사안이다. 3년 구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염두엔 둔 것은 아닌지 분석하는 기사가 쏟아져야 정상이었다. 실상은 어땠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카인즈 검색 결과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이날 검찰의 구형 소식을 전한 기사는 단신인 속보를 포함해 총 43건이었다. 윤석열로 검색되는 기사가 총 262건임을 감안하면 실로 초라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43건 중 대부분은 건조한 스트레이트거나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최 씨 측 주장을 충실히 전한 기사가 다수였다.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윤석열 장모로 검색되는 기사는 118건이었다. 검색 기간을 한 달로 늘려보면 어떨까? 같은 기간 최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뭄에 콩 나듯 한 보도가 아닐 수 없었다. 단순히 재판 소식을 전하는 것 외에 별다른 취재도 없었고 언론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조국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였을까? 대신 언론이 관심을 집중한 윤석열 보도는 따로 있었다. 보수경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단독으로 띄워주는 윤석열 열공 행보가 아니다. 이들 언론이 진짜 열광한 것은 윤 전 총장의 본격 정치 행보였다.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강원도 강릉에서 국민의힘 사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을 만나 1시간여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현직 국회의원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어제 31일 조선일보의 윤석열 만난 권성동, 윤 대선 출마 강한 의지 드러내 단독 기사 중 일부다. 전 언론이 일제히 주목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이 현역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만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역시나 검찰 출신이자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그간 윤 전 총장이 여러 분야의 과외교사들을 만난 것조차 단독으로 포장해온 보수 경제지들이 흥분할 만한 뉴스라 볼만했다. 같은 날 윤석열, 야 의원 입단 접촉, 유현준도 만나 LH 독과점 비판 보도였다. 그러자 TV조선도 단독을 다뤘다. 권 의원은 동석자가 대선 출마를 요구하자 윤 전 총장이 몸과 마음을 바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인 본인을 찾은 데 대해선 암묵적인 대권 도전과 입당 이사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주 충청권 중진 의원과도 만났는데 정무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수도권 초선 의원도 만나 정책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제3지대론보다는 제1야당 입당을 통해 대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실명을 거론하지 못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윤희숙 의원이었다. 이날 조선의 단독 이후 관련한 경마장식 보도가 줄을 이었다.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 초읽기를 촉구하는 듯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 언론이 외면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 할 수 있었다. 왜 그러냐고? 강원랜드 태용비리 사건의 최종 수사 책임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전 총장이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임명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관련 무혐의가 나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어느 자리로 가는지, 영전하는지 승진하는지 보면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면 윤석열 체제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